안녕하세요. 저희는 UN SDGs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 발표할 조C1입니다. 먼저 저희 조원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신분제에 따른 의복 차이에 대해서 발표할 조장 박하늘입니다. 저는 조선시대 신분제 전반에 관해 소개할 이준석입니다. 저희는 조선시대 성불평등에 대해 발표할 김예린, 한선재입니다. 저희는 오늘 전국도서관, 교육박물관, 그리고 가해동 11번지, 창덕궁 등 북촌 로드트립을 떠나면서 우리 민족의 정치와 과거 문화를 느낄 수 있었고, 이를 UN SDGs 불평등 해소 문제와 과거 조선시대 신분제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북촌 로드트립 하하하 영상과 과거 우리 조선시대에 무슨 불평등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발표한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못하겠어. 네, 지금부터 조선시대 신분에 따른 의복의 차이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신분을 5가지 계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주로 골룡포와 어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등에 둥근 모양의 판이라고 불리는 보를 달고 있습니다. 그 보에는 구름 속에 이제 용이 그려져 있는데 왕자, 왕손에 따라서 그 용이 갖고 있는 발톱의 개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먼저 왕은 용의 발톱이 5개가 있고 왕자는 발톱이 4개가 있고 왕손은 발톱이 3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복 차이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은 양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양반과 여자 양반의 의복을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자 양반은 문관은 학, 무관은 호랑이. 나는 이렇게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흉배가 달려있는데요. 호랑이와 학의 수가 많을수록 계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평상시에는 바지 저고리 위에 도포나 창의를 입고 갓을 쓴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자 양반은 여기 그림에 보이시다시피 옷은 치마폭이 매우 풍성하고 땅에 끌릴 정도로 매우 길어요. 그 다음에 색은 보라색과 노란색 그리고 붉은색 등 매우 화려한 색을 주로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식은 금박 장식과 이제 가채라고 이제 머리 위에 이렇게 엄청 무거운 가짜 머리를 쓰는 건데, 그런 가채 장식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중인입니다. 중인은 이제 도포도 쓰고 갓도 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양반도 도포랑 갓을 쓰는데 크기가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중인과 양반을 구분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상민입니다. 상민은 남자의 옷은 무늬가 없는 면직물, 그리고 모자를 쓰지 않았고 맨 상투를 튼 머리와 이제 집신을 주로 신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남자들이 왜 상투를 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유교가 바탕으로 된 국가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체의 일부인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르는 것이 주로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이렇게 상투를 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자는 발목이 드러날 만큼 짧은 치마인 몽땅 치마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천민과 백정입니다. 여자는 상민의 치마인 몽땅 치마보다 더 짧아 속바지 무릎이 드러나는 두루치기, 치맛단에 검은 천을 둘러서 한눈에 천민임을 딱 알아볼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갓 상투를 할 수 없었고 모자는 대나무로 만든 패랭이만 썼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조선시대의 신분제에 따른 의복 차이를 봄으로써 각 계급층들이 삶과 인생만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겉보기 외관상으로 옷이 딱 구분됨으로써 계급 간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계급은 왕과 궁궐 안에 사는 왕의 직계가족, 양반, 중인, 평민, 천민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과 왕의 직계가족들은 왕이 사는 궁궐 안에서 사며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귀족 계층인 양반은 과거 시험에 합격해 관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여겼습니다. 관리가 되면 나라에서 땅과 녹봉을 받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며 재산과 신분을 후손에게 물려주며 조선시대의 상류계층으로 군림하였습니다.
중인은 양반 아래 계급으로 문과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었으나 국과 작과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외국어, 의학, 천문학 등 특수한 학문을 배워 양반의 일을 돕는 사람들로 고위 관종은 할 수 없었지만 학업 관리로는 채용되었습니다. 일반 백성 계급인 평민은 주로 농사일을 비롯한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 국가의 전세, 역, 공납의 의무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최하층 계급인 천민은 노비, 무당, 백정, 귀생 등 양반들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없거나 남들이 천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등 고대부터 체력이 여자보다 좋은 남성이 사냥등의 일을 하면서 남성 위주로 가정이 돌아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자가 하늘, 여자가 땅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 여성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었고 제대로 된 교육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집안일, 남자는 바깥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한 후에는 남편을, 아들이 큰 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고 남편이 바람을 펴도 질투하거나 화를 내어도 안 된다는 불평등한 사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여자들은 많은 억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상으로 인해 남자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운동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어린 나이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했고 이 사진처럼 혹독한 가정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받는 교육은 서당에서보다도 더 엄격한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무조건 성공을 해서 관직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었고 특히나 양반 집안의 자제들은 무조건 관직에 나가야 했고 상인 등의 직업은 천박하다고 생각하여 그런 직업은 일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성불평등은 남성과 여성 둘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